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EBS 수능 특강 독서, 그죠? 예, 사회문화 7번째 강의, 그죠? 예, 교재 페이지를 보면은 136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예. 자, 일단 단락부터 나눠봅시다. 자, 토지행정 앞에다 1화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토지행정의 구체수단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한편 부동산의 적정한 앞에다가 4. 다시 맨 마지막에 공시지가를 앞에다가 5. 그래서 136페이지, 137페이지, 뭐 전체적인 지문 내용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많지 않더라도 열심히 읽어줘야 된다. 그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보세요. 자, 토지행정은 토지행정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그러면서 다시 밑줄자. 국민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토지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한 적이 나왔어? 바로 토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더라라는 것들이. 예. 원래 EBS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 행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우리 대집행과 관련 것도 일반 행정 관련된 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예. 또 이따 나중에 여러분들 저 뒤에 실전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또 행정에 관한 또 지문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사회 지문은 아마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뭐 딴 것보다도 일단은 토지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한 번 더 바로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토지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토지개발 앞에 가로 다시 열고요. 토지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고 또 토지거래를 규제하며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자, 그리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또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그리고 다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그리고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지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모두 어디에 속한다? 토지 행정이다. 오케이. 그거까지 갈로 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갈로 친 부분은 무엇에 해당되는가 알 수 있어? 토지 행정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거기에 이제 20세기 초 타입도 깡 쳐놓고요. 시대 연도 나오게 되면 또 체크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20세기 초라고 한다 그러면은 1900년도 50년 이전에 이래 되지 않겠니? 그죠? 예. 자, 그때까지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해서 불간섭주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듣니? 예. 그래서 불간섭주의를 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또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했더라. 언제가 된다고? 20세기 초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일단은 토지 행정과 토지 행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 언제를요? 20세기 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20세기 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간섭주의더라. 그죠? 예, 불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 다시 한다 그러면은, 토지에 관해서, 그죠? 예, 토지 소유자의 자유를, 그죠? 예, 또 지역 주민의 자치를 어떻다고요? 보장한 거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특별히 간섭했다,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역적 다음이니까 다시 쭉 미쳐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 타입도는 깡 쳐놓고요. 그럼 20세기 중반부터라 한다면은 1950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예.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토지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해석합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에 있는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할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또 인구나 산업의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한다고요? 추구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언제부터라는 거야? 20세기 한다고요? 중반부터는 이래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그죠? 예. 적극적인 정책을 한다고요?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국토 전체의 조화와 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그죠? 예.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딴 것보다도 토지행정과 토지행정의 종류 그러면서 이제 토지행정이 2세기 초와 2세기 중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에 관한 설명하고 있다는 거.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자, 첫 번째 문장을 그 전체로 갈로를 열고 닫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밑줄 쫙 쳐놔봐. 그죠? 예. 바로 토지행정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자, 무엇이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 그것까지 갈로 딱 열고 닫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밑줄 쫙 꺼놓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행정의 무엇을요? 구체적인 수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단을 보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두 가지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기니가 지금 갖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일단은 기니가 갖다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과 관련된 설명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보통 또 뭐가 많이 나오지? 그래, 비교 문제가 또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기니가 뭔데? 봤더니만 기억은, 토지, 거래, 어떤다고요? 허가제라고 하는 것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서 공시를 한다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토지행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일컬어지는 것. 그럼 물어보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글쓴이는 말할 거야, 말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 글 전체에 뭐가 된다고? 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논제는 항상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다. 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적절한 것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전부 다 뭘 찾는 문제라고 그랬어? 논제를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한다? 논제에 속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요. 기니가 붙어 있으니까 이 기획과 니은에 관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뭘 잡아줘야 돼? 이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 내용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당연히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네모 깡 맞춰놓고요. 그래, 이제 뭐에 대한 설명부터 나와야 되겠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예. 근데 제목 봐봐라. 뭐라 했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무슨 말이겠니?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허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정의 나오죠?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5년 내, 5년, 숫자 남았잖아요. 그죠? 예. 5년 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무엇이라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 됐니? 예. 그럼 쉽게 말한다면은 결국은 토지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에 뭘 받아야 된다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게 바로 뭐야? 토지거래 허가제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그런 경우에 허가 없이 만약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허가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다시 동남천하고 체크 들어갑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죠? 예. 잠깐만요. 우리가 사회지문 읽어 나가다가 법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 잡아달라 그래서 안 잡아달라 그래서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법조항에 관한 정의가 나오게 되면 그 정의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해달라고 또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그 조항에 대한 정의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얘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된다고요. 소위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다? 이 허가 없이 어떤다고요? 그래.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니 예, 방금 봤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예,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니 예, 관한 법률에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아,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야? 그래,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요. 신고하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또 계속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속임수나 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죠? 예. 어이구야 숫자 나왔죠? 2년 달동안 딱 약쳐놓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또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에 어이구야 또 숫자 나왔죠? 100분의 30, 100분의 30 달동안 깡 약쳐놓고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어디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결국은 자, 뭐 해야 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곳에 토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처벌받아요. 아니 벌금 내야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의 단락 다시 갑시다.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 그 구체적 수단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예.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이고야, 또 뭐 나왔어? 법률 나왔네? 자, 헌법 제23조와 122조, 대통령 깡! 약속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 그럼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됐습니까? 예. 그 근거를 잡고 왔다니만은, 헌법에, 어이구야,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에 제 23조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 122조에 근거하고 있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 자,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누구 소유야?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국가에서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 라고 한다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뭐 한다고요? 제한을 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그죠?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땅을, 토지를 한다고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유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방금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사유재산에서 제한을 받는 거 아니겠니? 일종의 또 침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 그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우리 헌법 내용하고 맞지 않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거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보장이 돼 있다고? 우리 헌법에 또 보장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다고요? 헌법 제23조와 제122조, 아직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의 문제는 만약 제한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헌법 제23조와 제122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자. 자, 헌법 제23조에서는 헌법 제23조 잠깐 체크 됐습니까? 예. 뭐라고 하느냐?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는 자, 어디에?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재산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데에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공공의 어디에? 복리에 어떻게 한다고? 부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도심 중간에, 그죠? 예, 토지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그 토지가 내 땅이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축사를 건설한다.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는 거죠.
다시요. 내가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하겠다.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뭐에 어긋난다라는 거야?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도심 가운데에서 내가, 그죠? 예, 뭐 한다? 쓰레기장을 매립지로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는다고요? 네,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도심 가운데에다가, 그죠? 예. 도심 중앙에다가, 그것도 시내 한중간에다가, 그죠? 예. 쓰레기장을 만든다. 그죠? 예. 그건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사유재산이지만 그걸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122조 됐더니까 저는 체크 됐습니까? 예. 우리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및 보존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다고요? 규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122조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 오게 되면은 우리 국토의 무엇을 효율적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그죠? 예. 자, 뭐 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이지만 토지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그래, 제한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우리 헌법 제122조에 존재한다. 그래서 헌법 제23조와 122조에 근거해서 됐으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깡 쳐놓고요. 그죠? 예, 뒤에 학생 잘 들어라. 됐습니까? 예. 자, 다시 밑줄 쳐놔봐.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해서 법률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헌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는 거야? 합헌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우리 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그죠? 예, 법률적인 판단에 거기에다가 결정이 나게 되면은 그 결정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 그러한 결정을 이끌어낸 뭘 잡아달라고 그랬었지? 근거라고 하는 걸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니?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판례가 나왔어. 그럼 그 판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그 결정을 위해서는 다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근거는 또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방금 전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뭐 한다고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에 대한 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야, 헌법 제23조 있잖아. 헌법 제122조 있잖아. 됐습니까? 예.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기본재산권을 어떤 침해한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국가는 그걸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에서 상반되잖아요. 그럼 상반되는 내용이 우리 헌법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뭐가 문제되지 않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토지거래에 여기서부터 걸로 딱 여시고요. 됐습니까? 잘 보세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기 우려 지역 또는 집값 폭등 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는 점, and 규제 기간이 5년 이내라는 점. 다시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세 번째, 마지막 거래 불허가의 경우에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됐습니까? 지금 몇 가지 들었어요? 네 가지 정도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들어서 종합해 볼 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 다시 한번 부정.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 그럴 것이 아니라, 그죠? 뭐라는 거야? 제한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갈라 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유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내용은 합헌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그죠? 예. 이 헌법 제23조와 제122조,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을 가지고 합헌적이라고 본 근거가 뭐냐? 그래. 바로 네 가지 정도를 어떤다고요?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뭐 등등등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더 있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예. 그렇지만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에, 그죠? 예.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에, 그죠? 예.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됐습니까? 부인이 아니라, 됐나요? 부인이라고 그랬네? 그럼 남편 어디 갔네? 미안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그죠? 예. 사유재산에서 뭘 둔 것이라고 봐야 된다?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다고요? 침해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잊지 마세요. 그죠? 네. 그래서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됐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의 단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두 번의 단락에서 제시했던 구체적 수단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합헌적인 이유, 근거를 한다고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한 편 나왔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토지행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몇 가지 제시했었죠? 두 가지 제시했잖아요. 그죠? 예. 기획의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뭔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의 단락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설명했다면 이제 무엇에 대한 설명 나오겠니? 그렇지. 토지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줘야 되죠. 우리가 논제를 잡아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제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한편 됐나요? 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그다음에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밑줄 쫙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다시 그 체크 숫자 나왔잖아요. 그죠? 오케이. 1월 1일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지가를 공시하는 제도. 어이구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 문자를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됐니? 예. 다시 무엇에 대한 정의 나왔어? 부동산 가격 어떤다고요? 공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더라. 됐습니까? 예. 자, 언제 한다고요? 매년 언제? 1월 1일에 한다고요? 예. 공시를 한다. 다시 하면은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가격을 어떤다고요? 대충 얼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시한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제 and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 두 가지 제시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다시 내볼까? 쳐놓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됐니? 예. 자, 여하튼 공시가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내는데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처럼 표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네. 표준지 공시지가 다시 네모가 쳐놓고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다시 무엇에 대한 정의 나왔다고요? 공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나왔더라. 그죠? 예. 그러면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예. 자, 여기에 한다고요? 토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됐습니까? 예.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에는 나름대로 전부 다 주소가 다 붙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집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됐니?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1번에 집원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됐습니까? 예? 어떤다고요? 집원이 붙어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각각의 땅에다가 전부 다 뭘,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땅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어떤다고요? 소위 공시지가를 찾아내냐? 에이,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5번지에 해당되는 것 하나를, 자, 뭐로 잡느냐 하게 되면은 일종의 표준지로 잡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다시 한다면 5번에 해당되는 이 땅의 값을 어떤다고요?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어떤다고요? 흡사하지 않겠느냐, 유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문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뭐라 그랬느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했을 때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지로 잡고 됐습니까?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됐습니까? 예,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책정을 한다. 자, 요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하, 표준지 그죠? 예,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5번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평당 1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변에 있는 1, 2, 3, 4, 5, 6, 7, 8, 9가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제곱미터당 10만 원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겠니? 예. 평당이 아니네요. 그죠? 예. 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평당을 따지면 3.4를 곱해줘야 되니까 아마 33만 원 정도 안 되겠나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모든 땅이 됐으니까 똑같은 조건일 수는 없죠. 됐니?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예. 자 여기 이제 3번, 6번, 9번의 땅 옆에는 됐나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소위 말해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은 당연히 5번지하고 6번지의 가격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자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다시 뭘 살펴보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토지 가격 됐나요? 예,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야.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있다라 한다면은 거기에 가산 금액 얼마 더 됐습니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9번지에 보니까 어떤다고요? 야, 여기 보니까는 됐대. 숨에서 수돗물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그러면은 5번지는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9번지는 수돗물이 나와. 또 어떻게 되지? 또 가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7번과 8번은 보니까 그죠? 예. 상업지구로 또 묶여져 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러면 또 어떤다고요? 5번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토지 가격 비준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봤던 것처럼 표준지로서 하나의 공시지가를 먼저 상정하고 다시 토지가격 비준표를 쓴다고요. 같이 살펴봐서 이제 그래서 각각의 집원에 해당되는 것에 토지가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긴다. 요걸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라고 한다.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토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뭘 정한다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 됐나요? 그래서 표준지를 하나 뽑아서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고 다시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토지가격 비준표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토지에다가 뭔다고요? 가격을 매긴다. 그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지. 자, 요거는 몇 년마다 한다고? 매년 1월 1일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해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에 뭐가 된다고요? 지표가 되며 또 국가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뭐가 된다는 거야? 감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런데 재밌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이 공시가는 하나의 그냥 뭐에 불과해? 그래, 그 토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뭐에 불과하지? 지표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토지로 인한 행정을 해나갈 때에 구체적 수단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게 되면은 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을 둔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뭘 할 수가 없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됐니? 예. 그런데 어떻게 얘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 행정의 구체 수단이 되냔 말이야.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합니다. 보세요. 예. 자, 공시지가를 토지거래의 자,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됐나요? 그러면은 처분성 있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됐습니까? 즉, 처분성 있는 토지 행정이라고 보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역적다니까 다시 미셔야 되겠죠. 그죠? 13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시지가는 자, 뭐 한다고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바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해서 뭘 가진다? 구속적인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 아, 이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하는 것이 토지 행정의 하나의 구체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됐니?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공시가는 그냥 하나의 토지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표로서밖에 역할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처분성 있는 일반적인 토지 행정, 즉 행정 업무라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자,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자, 뭘 이용한다는 겁니까? 아, 바로 보상액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산정하거나. 됐니? 아니면은 조세, 다시 한다면은 세금을 어떻다고요? 거둬들이는데 그것을 이용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사실상 뭐 한다고요? 한정액으로, 그죠? 예, 작용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 행정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됐니?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제 한번 봐봐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땅이라든가, 그죠? 예. 아니면은 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처에 아마 여러분들이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예, 플랜카드. 뭐라고 해놨어요? 실거래가에 반대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 수용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이 노동 간다냐? 됐나요? 예. 됐니? 예. 그래가지고 된다고요. 보상액 다시 산정하라.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그런 것들. 됐어? 예. 그래.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고요? 그걸 왜 사람들이 그랬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상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야? 토지 행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잖아. 봐봐라. 재밌는 게. 그죠? 예. 자, 여기에 이제 이 정도에 만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토지가 있더라. 됐습니까? 토지가 있더라. 됐니? 예. 자, 그런데 저 앞에서 우리가 자, 토지를 산다고요? 자, 효율적인 뭐라 그랬어? 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한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봐봐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예, 길을 내고자 하더라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길을 내고자 한다.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뭐 해줘야 되겠어? 국가에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집 주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죠? 예. 그냥 이것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안녕히 잘 가져갔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죠. 뭘 할 수밖에 없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상은 공시지가를 따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공시가는, 자,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데 실거래가하고는 또 다르죠. 됐니?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죠? 예. 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그죠? 대략 몇 퍼센트냐면은 실거래가액의 60에서 65% 정도 된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이거 제곱미터당 이거 30만 원에 팔리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근데 공시가가 어한다고요 17만 원, 18만 원밖에 안 줘. 됐습니까? 예. 내 보고는 어디 가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지. 됐니? 예.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 공시가 역시 마찬가지로 통치행정에 토지행정이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나? 그치?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됐나? 예. 따라서 다시 두째 줄, 그죠? 따라서 좀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놔봐. 제한적으로 공시지가를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라고 인정하는, 자, 다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쳐놓기 바랍니다.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이라고 한다.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뒤에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점수 깨라. 됐습니까? 예. 다시요. 자, 제한적으로 공시가를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처분성 있는 만다고 행정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어구야, 땡땡설이네요. 그죠? 이건 다 자꾸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 인정설이 다술로 받아줘 주고 있더라. 즉, 대통령 땅에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자 불복한다면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됐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 그 자체 위법성을 다툴 것이 아니야. 왜?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됐습니까? 저 앞에 우리 헌법에서도 된다고 다 제시해놨던 부분이잖아요. 합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불법성, 다시 위법성을 다툴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뭘 제기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거. 됐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정부의, 그죠? 예. 여러 가지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 수용이 된다 해보자. 그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실거래 매매가액에, 그죠? 60에서 65%밖에 안 주더라. 그건 뭐 하면 돼요? 그거 위법이지 않느냐? 함부로 턴다고 내 땅을 뺏어가는 거 어땠습니까? 위법이지 않느냐? 위법성 다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합헌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가격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불복합니다. 하면서 뭔다? 행정소송을 내면 돼.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이게 얼만데, 맞습니까? 예.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기껏해 이거밖에 안 돼? 됐나요? 예. 그래서 뭐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됐니?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단락에, 그죠? 예, 무엇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토지 행정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토지 행정의 뭐가 될 수 있다? 구체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7페이지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그릇 내용과 일치, 윗그릇 내용과 일치.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즉,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적절한 건 4개, 적절하지 않은 건 1개 있는데, 그죠? 네. 자, 그냥 선지 1, 2, 3번 정도만 보고 갑시다. 됐나요? 1번 보세요. 부동산 공시지가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매년 1월 1일 다시 밑줄 쫙.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죠? 어디 보시냐? 4번의 단락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2번. 토지행정에는, 자, 보세요. 도시를 개발하거나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포함된다. 다시 토지 행정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느냐 어디 나와 있었다고요?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3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됐습니까? 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거기에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또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진하면서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토지 행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3번 선지 갑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가격 비준표. 자, 토지가격 비준표를 다시 밑줄 쫙, 기준으로 밑줄 쫙, 개별 공시가를 반영한다. 잠깐만, 이상하다. 예. 자,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됐습니까?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됐니? 예. 그럼 다시 가야지. 공시지가는 됐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맞습니까? 예, 뭘 이용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서, 그죠? 각각의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시가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선지 3번 내용 틀렸다라는 거 확인되나? 예. 어딜 다시 보냐고요? 네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그죠? 공시가에 대한 정의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토지 행정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되죠. 이거 잠깐 보자.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토지 행정에 대한 됐습니까? 설명으로 뭘 묻고 들어갔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잠깐만 봐봐라. 자,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됐습니까? 뭘 묻고 들어갔지? 적절한 거 묻고 들어갔잖아요. 됐니? 예. 자, 요거 잠깐만. 토지 행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랬었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묻게 되면 적절한 것이 몇 개가 되지? 네 개가 되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 몇 개가 된다고요? 한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행정에 대한 정의만 가지고는 적절한 건 네 개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만약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다 그랬어? 이건 전체 지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전체 지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으로 하는 뭘로 바뀌어버리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됐니? 예.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뭘 써? 적절한 거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적절한 거 물었다고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건 4개가 되고 적절한 건 1개가 돼버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뭘 살피면 된다고? 정의부터 살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주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글 전체가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토지 행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니? 선생님, 논제를 가지고 지금 묻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다시 어떻게 보자라고 얘기했었지? 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묻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버리면은 이거는 내용 일치 어떻다고요? 불일치 문제로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그래도 이제 보세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푼다 하더라도 그래도 1차적으로는 뭐가 나왔어? 특정한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주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런 거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 뭐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 잡고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토지 행정에 대한 정의부터 가봅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잖아요. 국민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행정이라고 정의해요. 잠깐만. 선지 4번 잠깐 가볼까요? 국토 전체의 조화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그죠? 예. 국가나 기관의 제안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됐으니까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시행되는 것이더라. 여기 나와 있니? 첫 번째 단락에서 바로 확인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요? 4번 끝. 이렇게 됐잖아요.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딴 거 봐. 선지 3번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됐습니까? 선지 3번을 보시게 되면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됐습니까? 예. 자,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문제는 자, 보세요.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뭐 하지 않는다. 어때? 이거 원인 결과 문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습니까? 예,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다고요. 개별 토지에 대한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인정 안 합니까? 아니죠. 1차적으로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한 즉 공시지가는 우리가 인정해줘 안 해줘? 이거 인정해주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틀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거기에다가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개별 토지의 공시가는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겠지. 그죠? 예. 그래서 선인 3번 내용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그 내용은 틀렸다.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3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자, 기억 토지거래 허가제와 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고야, 이 문제 우리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선지 1번부터 가봅시다. 됐나요? 선지 1번에 기억은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는 규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밑줄까요? 토지거래 희망자가 지켜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밑줄 쫙 출결합니다. 자, 그럼 잘 모르겠으면 다시 뭐부터 또 가봐야 되겠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가봐야 되겠지? 그죠? 예. 자,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정의 어디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 제일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이고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러네. 그러면은 절차 있어 없어? 일정한 절차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선지 1번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선지 4번 하나 또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행정조치에 대해 미쳐볼까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고 있더라.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보장 다시 밑줄자 됐습니까? 예, 불복 됐나요? 앞에다가 복장한다 같은 복불복 이럴 때는 아유 미안합니다. 그죠? 웃자 얘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행정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습니까? 맨 마지막 단락 5번째 단락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불복할 수 있다. 그럼 불복하면 뭐 해주면 돼?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됐습니까? 예, 법률에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되겠니? 그죠? 그래서 다시 137페이지에 그죠? 지문 5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불복한다면 됐습니까? 예, 그 밑에 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오히려 기억보다는 일단 니은이 뭐 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자? 그죠? 오케이. 그런데 자 어딜 가느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밑에 세 번째 줄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이라고 했을 때 그 근거로 내세운 것 됐나요? 예, 그거 잠깐 봐봐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밑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거래 불허가의 경우에 뭐가 있다 해서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도 역시 이 법이 뭐 한다고요? 합헌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 본다 그러면은 선지 4번 됐습니까? 예. 기억, 니은 모두 됐나요? 예. 바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의 이유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다시요.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론 문제.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죠? 아래 위 5cm, 합이 10cm 됐습니까? 예. 그럼 지금 가 마찬가지로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왜?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그죠? 토지 행정에 뭐가 될 수 있다? 구체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왜? 자, 일단은 공시가는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토지행정의 구체수단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상액을 산정하고, 그죠? 예. 그 다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한다고요?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내용이 됐는데요. 하게 되면은 137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기준, 다시 한다면은 지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죠? 예,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해서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그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찾아봐. 밑에 선지에서.
몇 번이 된다고요? 4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제, 이유문제 문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39번 139페이지 됐나요? 예. 5번 문제 됐니? 예. 자, 위클과 보기를 관련 지어서 설명한 내용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위클과 보기를 관련 지어 설명한 내용 됐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자, 보기 갑니다. 비례의 원칙, 비례 원칙 꼭 다시 네모 꽉 맞춰놓기 바랍니다. 비례 원칙은 뭔데요? 다시 밑줄 쫙. 행정 목적과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하면 그 행정의 목적과 그 다음에 수단 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례 원칙이야. 그래서 이는 사유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원칙으로 다시 요거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결국은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어떤다고요? 따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 뭐야? 결국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어떤다고요? 소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어떤다고요? 정당하냐? 됐나? 예, 그걸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토지에 됐습니까? 이 토지에 됐나요? 예, 중간에 뭘 건설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그래, 도를 크게 건설하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토지를 정부가 만다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그 수용하는 목적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당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라는 거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바로 그런 점에서, 그죠? 또 보세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자, 물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두었더라. 그죠? 예. 요즘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로 묶어두었더라. 됐나? 그러면은 사유재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침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개발 제한을 줌으로써, 그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거다. 그게 바로 뭐야? 목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됐나? 예.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을 함부로 개발했더라. 그럼 처벌한다. 그건 목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처벌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선지 2번 요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됐나요? 그 밑에 줄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니죠. 됐나요? 예.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됐나요? 예. 하나의 목적에 정당해야 되느냐를 묻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요 5번 문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비례 원칙이라 하는 거. 요거는 요 자체로 우리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밴드 사이트에다가 요 비례 원칙과 관련된 독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풀어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 비례 원칙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지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